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뻐서 네. 어떡하지? 네, 괜찮아요. TMB에 그 농촌, 어촌, 민생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 어떤 민심을 느끼셨어요? 첫 번째는 좀 바꿔달라. 네. 두 번째는 이제 좀 싸우지 말고 좀 다 같이 좀 함께 사는 길로 좀 가보자. 네. 오랫동안 공직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에서 대한민국을 바꿀 유쾌한 반란을 꿈꾸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임. 소신파 경제관료이자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한 대학 총장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에게 여야 정치권의 러브콜이 쏟아졌지만 모든 영입 제안을 거절해온 그가 최근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34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와 같은 미래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집중 분석합니다. 대선을 7개월 앞둔 지금 여야 정치권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흑수저 출신의 살아온 스토리와 함께 경제 전문가로서 현실에 대한 인식 등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김 전 부총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자 이런 입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정치 세력과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범주에는 사실은 여야 모두가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제3의 길, 독자 세력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적인 문제, 20년 네. 동안 지속된 문제가 지금의 정치 구도와 지금의 정치 현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좋기로는 기존의 정치 세력이나 정치 엘리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완전한 환골탈태를 하는 모습으로 가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정치판을 바꾸는 또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이제 제3지대에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는 여야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여권 또는 야권 후보와 단일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들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죠. 제가 말하면 국민들은 이미 여야 이런 구도를 뛰어넘으셨어요. 네. 지금 진영 논리 또 이념 논리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런 판에 대해서 염증을 내고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에서 지긋한 이런 판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꿔달라. 싸우지 말고 미래를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부터의 반란에서 빚어지는 새로운 정치 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기득권에 있는 기존의 정치 세력이 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환골탈태를 하고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갈 수 있다면 그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변화하겠다는 분들과는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정치권의 변화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우리 김 전 부총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제3지대, 내년 대선의 3자 구도도 염두에 두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길게 봐서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으로 이런 구도로 갈 것이다, 저런 구도로 갈 것이다, 새 유불리가 어떨 것이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기격이라는 책 거기에 보니까 대통령은 그 4년으로 한 차례 연임,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른바 그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던데 대한민국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 개헌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정치 세력의 교체와 함께 정치 체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정치 체제 변화를 할 수 있는 개헌, 선거법, 정당 제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에 있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변화시키고 네.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 하는 주장을 제 책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그 소위 선거 주기의 변경도 제안을 했던데 그러려면요 당장 2024년 4월이죠 그때 예정된 총선과 차차기 대선 일정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차기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절반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둔 제안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한 대통령 임기 내에 선거를 2번 치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선거 주기를 맞추다 보면은 만약에 다음 국가 지도자가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개헌을 해석이 된다면은 자기 임기의 반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던져야죠. 여야 대선주자 얘기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헌법기관장이나 권력기관장 하신 분이 정치를 바로 하고 그것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네. 대권 주자로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두 분 다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죠. 네. 감사와 이제 수사와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은 대부분이 과거를 재단하는 일입니다. 저는 정치의 영역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행정은 그 길을 잘 가게 하는 것이고 사법은 그 길에서 어긋나는 것을 막거나 제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새로운 길을 만드는 미래에 대한 일,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일을 하는 정치가 평생 그런 일을 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이게 매치가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권에 6명 주자가 뛰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 1위입니다. 1호 공약으로 공정성장을 얘기하면서 그 수단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재정구조 개혁이라든가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뭐 방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네. 우리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얘기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겸해서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네.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일의 미래와 함께 봐야 될 문제입니다. AI, 로봇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고 많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쭉 논의됐던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네. 이것을 재난지원금이나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책적인 측면에서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들을 쭉 보실 텐데 김 부총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쪽입니까? 저쪽입니다예요. 네. 저는 그 구도를 전제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어설픈 보수는 시장 원리를 강조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네. 어설픈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져가면서 시장의 원리를 깨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에서 좋은 정책은 아직은 양당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기는 이릅니까?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양쪽 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진정한 진보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를 잘못된 정책이나 정책 방향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다. 가야 될 방향이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추구하려고 하는 그 좋은 가치를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장에 틀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최재형, 김동영 이 세 사람을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은 야권 잠룡의 하이패스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또 관련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은요 문 정부의 실패 정책으로 지목된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게 김 전 부총리의 원초적인 책임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부에 있으면서 부총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를 했고 많은 대립각을 세우긴 했지만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정책 대립각이었습니다. 정부와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또 정치를 목적으로 그런 대립각을 세운 적도 없고요. 네. 또 제가 있던 그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 반 재임하는 중에 소득 3만 불 달성을 했고 네. 성장을 3% 달성을 했습니다. 첫 해 3.2% 달성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때 있었던 예를 들어서 고용 문제, 소득 분배 문제가 개선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제 정부 고위직에 있었는데요. 근데 새 정부에서 모두 사표를 던졌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뭐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자기를 찾는다는 프로테서로 이런 표현을 하던데. 굳이 그런 요새 말을 쓰신다면 프로테사라가 아니라 프로시장로라고 불러주세요. 프로시장로라고 불러주시죠. 프로시장로. 네. 새 정부에서 정무직을 했습니다. 차관을 했고 장관을 했고 부총리를 했죠. 세 번 다 제가 사의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의를 표했던 이유는 제 소신과 제 책임이었죠. 사람이 자기 있는 자리를 흐트려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정을 떠나서 도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김동연 전 부총리 하면은 뭐 유능한 경제 전문가, 경제 관료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주자로서 봤을 때 과연 정치라든가 외교, 안보 이런 다른 분야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제가 경제관료를 34년 했습니다. 네. 특히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는 내각에서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국가안보회의의 NSC의 일원이기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 사회 갈등 문제 해결, 외교 문제, 남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가장 많이 참여했던 그 정부의 고위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엔 출마하시는 거죠? 여러 차례 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 장애커 여쭤보시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네. 이제 정책 일로는 제가 접어들었고요. 네. 조만간에 생각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은 언제입니까? 7월을 넘깁니까? 아니면 8월입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저걸 하시네요. 네. 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진영 논리를 깨는 상상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김동연 전 부총리는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 상상력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지 김 전 부총리의 유쾌한 반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